작년 수능 36번 문제를 가지고 우리 순서 문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일단 주제와 요지를 잘 잡으시다 라고 했었죠. 이거 선생님이 이제 올려준 그 파일의 제일 뒤쪽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영화라는 것이 이 사회에서 어떤 기능들을 하느냐 이렇게 되었는데요. 결국 사회에서의 기능은 문화적으로 그 지배하는 문화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달을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사람들이 영화를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다. 즉 사람들이 소망하는 세상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다 하니까, 사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사회의 기능이고, 이 부분들은 각각 개인의 삶에 있어서 영화가 하는 기능들이겠지요. 그래서 주제를 이제 이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기능,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야기들이 주어진 문장에서 영화는 그 사회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문화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 정도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들, 기능들이 더 있다. 그게 무엇이냐? 각각의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들이 영화 안에서 구현이 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힌트들, 이런 것들 활용들을 좀 해보자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지문들을 잠깐 보면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합시다. 결국 이 지문에서 이렇게 나누는 게 어려웠다라고 하면, 이 첫 문장에 dominant culture, 그리고 그것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입니다 라는, 이 지배적인 문화의 재생산을 한다 라는 말이 결국 C에 가서는 무엇이라고 나타나 있느냐 하면, C에서는 여기 있는 cultural directives and prescription for proper living 입니다. 즉 문화적인 지시, 그리고 그 문화에서 적절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고 써놓는 것, 미리 규정해 놓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B번에 가면 무엇이라고 나타나 있느냐, 2시간짜리 시민 윤리 교육 혹은 책임 있는 행동들에 대한 교훈, 연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결국 이 지문에서는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들보다 더 이상의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거기서 또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라는 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만족스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만족스러워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아까 힌트에 선생님이 여기 실제로는 for example이 없지만 그래서 괄호를 쳐서 해놓았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누구나 이제 예라는 걸 알게 될 테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데 for example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 이렇게 딱 이어지는데 이런 힌트들을 노골적으로 주건 그렇지 않건 간에 내용으로 판단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도 노력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지문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화의 사회적 기능 이런 정도, 문화적인 교훈을 전달한다 이 정도까지만 읽으면, 그러면 이제 순서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영화가 하는 역할들이 뭐냐, 각각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 속에서 보여준다. 즉,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 부분까지 읽어줘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눠서 이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그걸로는 뭔가 충분치 않다, 이런 역할들도 한다.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요만큼까지만 읽으면, 그러면 이제 주제 문제가 되었건 요지 문제가 되었건 빈칸 문제가 되었건 아니면 지금같이 까다로운 순서 문제가 됐건 부족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공부를 할 때에도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은 이 부분들이 빠진 것이 없나, 이걸 먼저 확인들을 해보도록 하시고, 시험을 볼 때에도 답이 보이지 않으면 요것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대충 이런 이야기 같았는데 그런데 이 A번에 있는 이 이야기는 아무리 봐도 뭔가 지배적인 문화가
문화의 교훈들 이래야 한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그 이해 같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어서 뭔가 이야기들이 요거 말고 더 있는데 이렇게 생각들을 이어가는 그런 방법들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순서 문제들 요것들 선생님이 오늘 50분 시간이 될 때까지 이제 까다로운 문제들을 골라서 설명들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선생님이 여기 여러분들 그 교재 파일에 제일 뒤쪽에 있는 문제 있고 그 다음엔 해석과 어휘들 있고 제일 끝에 이렇게 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에 요 부분들을 특히 그리고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은 것과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결국 A, B, C 각각의 단락들이 결국 선생님이 여기 우리말로 압축을 해 놓은 것들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이 뒤에 해설지에 우리말로 되어 있는 해석들 이것들을 보고 이게 결국 압축을 하면 이 주제 요지에서는 이 얘기구나 이렇게 시간들을 좀 써가며 공부들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바쁘다고 해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자꾸 풀어보는 문제 개수를 늘려야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실력은 그 자리고 그냥 풀어보는 문제 개수만 늘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본 문제 개수가 부족한 것이 유일한 아직까지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마치고 또 그 다음 문제를 통해서 또 또 순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